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계좌는 안전합니까?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환호 속에 모두가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르고 뉴스는 장밋빛이고 옆집 사람도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파티가 가장 뜨겁게 달아오를 때 진짜 부자들은 이미 조용히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같은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금 이 축제의 한복판에서 단 하나의 숫자를 내놓았습니다. 40%. 이 숫자가 당신의 자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붕괴가 어떻게 당신의 월급 통장 앞까지 찾아오는지 지금부터 그 잔인한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차트를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하는데 주가가 제자리라면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은 잠깐 쉬어가는 거겠지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거대한 탈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가에는 와이코프 분산 패턴이라는 오래된 신호가 있습니다. 100년 전 리처드 와이코프가 발견한 패턴입니다. 큰 손들이 자신의 막대한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용히 넘길 때 나타나는 차트의 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티장에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술과 음악은 최고조에 달했는데 정작 파티를 주최한 사람들은 이미 코트를 집어들고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신나게 춤을 추고 있죠. 지금 AI 관련 기술주 차트에서 이 패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주가 상승폭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조용히 당신에게 짐을 떠넘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뉴스에 흥분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보유 물량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팔 수가 없기에 호재 뉴스가 쏟아지는 틈을 타 개인들의 매수세를 이용해 물량을 덜어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패턴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확신에 차 있을 때, 즉 마지막 환호와 함께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자산이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열차는 그때 벼랑을 향해 방향을 틉니다. 당신이 보유한 AI 관련 주식의 40%가 내일 당장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디스가 제시한 40% 폭락 경고는 가상의 질문이 아니라 실제 준비된 시나리오입니다. 무디스는 국가 신용 등급을 매기는 보수적인 기관이며 그들이 움직였다는 건 건물의 구조적 결함을 발견한 소방서의 전화와 같습니다. 무디스가 발견한 버블의 방화쇠, 그 평범한 단어는 바로 과열된 기대감입니다. 지금 AI 주가는 실제 수익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들일 것이라는 꿈의 가격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AI 기업은 여전히 적자이며 기대감의 유통기한이 끝나는 순간 거품은 터집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기술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타이밍과 가격이 틀렸을 뿐이고 결과는 80% 폭락이었습니다. 지금 AI 식당은 아직 문도 열지 않았는데 수백 명이 줄을 서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대감은 실체가 없기에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상징적인 AI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단 1%만 부족해도 시장의 심리는 단 하루 만에 뒤집힙니다. 단 1%의 실망이 40%의 공포로 번지고 파티장에 불이야를 외치는 순간 출구는 하나인데 사람은 수천 명인 상황이 됩니다. 이 폭락은 단순히 증권 계좌 숫자를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경로를 따라 당신의 일상으로 파고듭니다. AI 스타트업에 수조 원을 쏟아부은 사모펀드들이 첫 번째 도미노가 되어 쓰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투자자들은 내 돈 돌려줘 라며 몰려들 것이고 이것이 바로 펀드런의 시작입니다. 현금이 부족한 펀드는 살아남기 위해 자산을 헐값에 내던지며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이 악순환은 스스로 멈추지 않으며 불길은 당신의 돈을 맡아둔 은행으로 번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도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6개월 뒤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모펀드가 무너지면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거대한 구멍을 마주하고 대출 창구를 걸어 잠깁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 경색이며 파티장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의 수도권이 막혀버린 상황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쓰러지는 건 은행 대출로 운영자금을 충당하던 중소기업들과 미래만 보고 투자받던 스타트업들입니다. 어제까지 미래의 유니콘이었던 기업이 통장 잔고가 바닥나며
단 몇 주 만에 부도 위기에 처합니다. 탄탄한 매출을 가진 우량 기업들조차 은행이 만기 연장을 거절하면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에 빠집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마지막 수단을 꺼내들 것이며 그 이름표는 당신의 책상에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줄이 마른 기업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규모 해고입니다.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기에 기업은 건물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먼저 버립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의 해고는 그들과 거래하는 전 세계 수천 개의 협력사를 동시에 흔들리게 합니다. 해고의 공포는 소득 감소를 넘어 소비 자체를 멈추게 하며 경제를 두 번 죽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일자리를 잃지 않은 사람들조차 나도 잘릴 수 있다는 공포에 지갑을 닫고 시장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퇴직연금 계좌 역시 주식시장과 연결되어 있기에 당신이 20년 동안 쌓아온 노후 자산이 녹아내립니다. 이미 시장에는 붉은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넷플릭스나 오라클 같은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습니다. 경영진이 자기 회사 주식을 더 이상 싸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조용히 짐을 빼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이며 전문가들이 올인하는 순간이 역사는 천장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릴 때 그 끝에는 언제나 절벽이 있었고 2000년과 2008년이 그러했습니다. 내부인들은 발을 빼고 전문가들은 올인하는 지금 당신은 화려한 말과 조용한 행동 중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2008년 위기를 예측했던 채권왕 건둘락은 지금 이 광기 속에서 단순하지만 강력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최소 20%를 반드시 현금으로 보유하라는 것입니다. 이 현금은 이자를 벌기 위함이 아니라 폭풍 뒤에 헐값이 된 우량 자산을 낚아챌 수 있는 총알입니다. 위기는 파괴자이기도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10년치 기회를 압축해서 주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나머지 자산은 경기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소비해야만 하는 헬스케어나 경기 방어주로 옮겨야 합니다. 진짜 분산은 파티장 안에서 방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파티장 밖으로 나와 현금과 안전자산을 쥐는 것입니다. 시장이 40% 빠질 때 내 자산이 10%만 빠진다면 당신은 이미 다음 세대의 부를 거머쥔 승자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그 신호를 보고도 이번엔 다르다며 외면할 뿐입니다. 와이코프의 유령부터 무디스의 경고까지 우리는 이미 충분한 신호를 목격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지붕을 고치는 사람과 폭풍 속에서 지붕을 올려다보는 사람의 미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의 혁신은 진짜일지 모르나 그 기술에 매겨진 가격표가 가짜라면 거품은 반드시 꺼집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이 미래의 가치인지 아니면 누군가 넘기고 간 폭탄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현금은 방어의 수단이 아니라 가장 공격적인 옵션을 행사할 권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역사는 반복되며 모두가 공포에 질려 우량주를 던질 때 현금을 가진 자가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은 광기 어린 군중에서 벗어나 냉정한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폭죽이 터지는 하늘을 볼 것인가? 아니면 발밑에 단단한 땅을 찾을 것인가?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계좌를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폭풍 뒤에 뜨는 무지개를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